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재미난 데자뷰, 예지몽입니다. 미래를 미리 이렇게 꿈으로 보거나 예언하는 것이며,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렇게 예언자만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 역사에서도 예지몽을 가진 음악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음악가는 청각적으로, 예술가는 시각적으로 남보다 발달되어 있으며, 이 창작 활동 과정에서 그러한 그 감각이 극도로 이렇게 예민해져 가지고 초인간적으로 몰입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꿈속에서 이 헬리콥터와 기계들을 보았고 그것을 그려냈지만 그 당시는 허황된 웃음거리였습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는 꿈속에 무의식 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을 화폭에 옮겼으며, 존 레논은 친구들에게 나는 총 맞아서 곧 죽게 될 거야, 모두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차르트, 슈베르트, 말러, 쇼팽, 쉔베르크는 자신들의 죽음을 예언한 이 예지몽을 작품에 남기고 갔습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장례식에서 다음에 갈자를 위하여 건배하고 겨울 나그네를 완성한 후 떠났으며, 쉔베르크는 그의 예지몽대로 정확히 7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 예지몽으로 작품을 쓴 작곡가도 많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이거 뭐야? 꿈이었잖아. 벌떡 일어나 바로 그 곡을 완성한 게 Yesterday입니다. 바로 그 시대 550개나 되는 소나타를 작곡한 스칼라티는 꿈속에서 천사의 연주를 듣고 벌떡 일어나 그 곡을 오선지에 옮긴 게 아주 경쾌한 스페니쉬 플라멩코 스타일 소나타 119. 119. 이 악보는 현대 전위예술 음악가 잔 스톰프가 작곡한 요정의 아리아와 죽음의 왈츠입니다. 1분 동안 7옥타브 안에서 1초의 음을 13번 두들겨라, 연주 중 공을 던지며 엄마라고 소리치고 코로 건반을 훑어라, 별 요상한 동작을 100번이나 명령하는 게 악보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크레이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앙상블 악보였으며 1초에 13번의 음이 가능한 겁니다. 그의 악보는 전위예술을 실험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사망하고 이 악보를 이상하게 본 조카가 기호 분석가에게 이 악보를 분석하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악보에 그가 죽은 날짜, 장소, 시간까지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잔 스톰프는 악보대로 이 상어가 우글대는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이 악보는 그의 예지몽이라는 것입니다. 타살이다, 살자다, 이게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꿈속에서 고대 원주민들이 제사를 드리며 발랑 벗고 춤을 추는 원색적인 이 장면을 그의 작품 봄의 제전에 묘사했고, 베르디는 그가 꿈에서 본 이 비극적인 장면을 일트로 마토라에 딱 옮겨 담았습니다. 이렇게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은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민감하게 이 본능적 감정을 느끼다 보니 직관적인 능력이 남보다 발달되어서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창조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요즘 무시무시한 예지몽이 일본과 한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죠. 일본의 대재앙이 7월 5일에 온다며 7월 5일을 카운트다운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 노스리지 6.7 지진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 지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 가슴이 막 뜁니다. 7월 5일 대재난 날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한 동기가 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 타츠키료, 1954년생,
그녀는 1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이 얼굴을 보이지 않고 1975년 만화가로 데뷔합니다. 그녀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꿈속에서 본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도 놀랬고 이 15개 예지몽을 모아서 1999년 내가 본 미래하고 만화책을 출간하게 되죠. 그 중에는 2011년 3월에 온 그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날짜까지 표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누구도 그녀의 만화책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9.1 대강진과 함께 거의 40m나 되는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의 해안을 휩쓸어서 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냅니다. 그녀의 꿈들이 날짜까지 적중하자 이 만화책 한 권에 200만 원 이상, 그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꿈속에서 본 것을 시로 옮겼기 때문에 이게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탈츠키뇨는 만화로 상세하게 옮긴 것입니다. 다이애나 공주의 죽음, 고베 지진, 가수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과 그에 관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코로나19, 이 많은 것들이 적중했으며 게다가 2011년에 일어난 강대진과 이 쓰나미 대재앙은 날짜까지 적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의 예지몽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섬찟한 것은 그녀가 또 예지몽을 모아서 2021년 제2편 내가 본 미래 완전판 하고서 또 만화책을 출간해 일본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올해 7월 5일 4시 18분 대재난 날짜 시간까지 나온 겁니다. 10년 후에는 코비드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온다. 곧 일본 열도가 쓰나미에 의해서 바다에 침몰하게 될 것이며 이번 대지진은 2011년 것의 3배다. 후지산도 폭발한다. 그러자 일본 정부도 150년마다 일어나는 난카이 지진에 관해서 경고를 하게 되죠. 해양학자, 지질학자, 수문학자, 지구과학자들까지 탈직해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많은 보도가 나가자 한국인 댓글에는 일본은 바다에 가라앉아야 된다, 망해라, 인과응보다 짝짝짝, 옆집 대재앙의 박수라니요. 일본이 망하거나 없어지면은 그동안 삼면의 바다인 대한민국을 보호했던 이 방패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몽골족 임진왜란, 일본 강점기 6.25. 그 중에 한국인들이 가장 상처 입은 것은 일본 강점기며 이 한국인들이 일본을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을 그만 미워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마다 겨울에 레이크 타호로 스키를 타러 갑니다. 레이크 타호로 가려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북동쪽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둘러진 그 온스 밸리를 지나야 합니다. 유명한 스키장 맘모스와 가까운 곳이죠. 그곳을 지날 때 아직도 일본인 강제 수용소의 초소가 세워져 있는 만자나르 벌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갑자기 공습하자 미국 정부는 어라 이것들 봐라 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아이다호, 유타, 콜로라도 이런 곳에 대형 강제 수용소를 설치한 후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재산을 몽땅 몰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잡아다가 그 벌판 속에 가두었습니다. 산맥 아래 벌판이라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추우며 바람도 엄청 강하게 붑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은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 일본 오키나와 섬을 점령해가지고 그곳에서도 일본인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원자 폭탄까지 떨어뜨려 수많은 희생자와 원폭으로 많은 기영아들도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미국인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없으며 오키나와에서 양키 고호마 하며 외치거나 미국에 살면서 내 재산 당장 돌려줘, 원폭 피해 보상해, 엎드려 사과해 이런 일 없었습니다. 내가 졌다 바로 인정한 후 바로 북한국가에 붙은 것입니다. 현명한 여우짓을 한 것이죠. 100년이나 지난 정치적 역사를 수시로 끄집어내서 빌어라, 사과해라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이 한국인 세대들에게 불신감과 적대감을 남겨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강점기를 겪어본 적이 없으면서 일본인들을 이유 없이 무조건 미워합니다. 왜냐고 물으면은 우리 조상을 괴롭혔으니까요. 100년간 미움, 분노, 불신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에게 풍지박산을 이 일본인들은 어땠습니까? 한국인과 정반대 롱텀 작전을 들어갑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죽이고 불구자로 만들며 재산을 몰수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으로 몰아내 초토화시킨 적을 끌어안고 Follow the America, 미국 경제를 빌려 이 중심의 질서와 가치관이 일본 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겁니다. 더 여우짓이 있습니다. 곤니치와 미국, 우리가 외국 군대를 갖지 않을 테니 대신 일본을 미국처럼 지켜주시오네. 세계 대강대국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은 후 오키나와를 미군들의 아지트로 만들었습니다. 안으로는 적을 경제발전의 파트너로, 밖으로는 최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 나라를 지키는 현명한 여우짓을 한 것입니다. 일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특히 자기들의 그 전통을 아주 잘 지켰죠. 오직하면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박살낼 그 도쿄와 오사카를 문화유산만은 지켜주자 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방향을 바꿨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한국을 지켜온 바다의 방패인 일본이 바닷속에 가라앉으면 삼면의 바다인 대한민국도 점점 부서져 나갑니다. 일본은 없어져야 한다. 바다를 잠겨라, 벌 받아라, 짝짝짝 할 것이 아니라 이제 100년이 지난 역사를 뒤로하고 방패막인 일본인들을 그말 미워하며 당연히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모델로 삼아야겠죠. 자, 오늘은 예술가 음악가들의 예지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일본 만화가의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일본이 떨고 있는 7월 5일 무시무시한 대재난 예지몽도 알아봤습니다. 멍멍이 꾸미길 바라며 혹시 모르니 7월은 가능한 방구석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